안녕하세요. 행동하는 회 회원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천 지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교육들을 좀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행동하는 의사회 플랫폼에다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인천 지부에서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함께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회원들 대상으로 역사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역사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용기 내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좀 주제 없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에 했던 내용을 일단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관심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 이렇게 역사 교육을 처음 좀 준비하면서 주제로 잡았던 게 근대 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라는 내용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좀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지금 제가 역사를 일반 사람들한테 강의할 위치에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뭐 유튜브 훌륭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내용도 허접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내용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공부하고 서로 회원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교학상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제가 우리 강의하는 거에 좀 그런 정신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서 강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학상장이란 말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은 아니고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꼭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훌륭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조금씩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국가의 형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대사회 국가란 어떤 것인가, 국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한번 그 의미와 왜 근대국가 형성 과정이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아마 2015년도 있었던 일인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 상태에 돌입해 있었고, 그 배를 타고 표류하던 난민들 중에 하나, 꼬마의 크루디라는 3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떠밀려 들어왔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 엄청난 충격과 애가 이렇게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리아는 2011년도에 이제 아랍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리비아의 카다피
몇십 년 동안 장기 독재를 했던 사람, 그 군부 독재자를 몰아내고 이제 민주화에 성공을 했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이제 옆 북아프리카하고 아랍 국가들로 전파가 되면서 계속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시리아도 그 중에 하나의 나라였었죠. 근데 시리아는 불행하게도 이 반군이 정부군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부군하고 아직도 반군하고 계속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 종교 문제,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권이 문제가 걸려 있으면서 계속 내전이 장기화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이런 와중에 이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이렇게 크루디 같은 어린 아이가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죽어서 떠내려오는 이런 심각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 사진 보면 트럼프,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 쪽에 이제 장벽을 쳤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이주민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인권이나 자유, 이런 부분들도 다 탄압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입해서 들어왔던 이주민들을 자기 나라의 이익에 그러니까 배치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멕시코 캐라벤이라고 하는 이주민들을 차단하려고 크게 장벽을 더 이중으로 더 쌓았죠. 쌓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장벽을 쌓는 그 비용도 멕시코 정부에다가 청구를 했고, 멕시코 정부는 또 강하게 반발을 했죠. 사실 이 멕시코가 지금 이제 장벽을 치는 텍사스하고 멕시코 사이에 경계 부위에 장벽을 친 건데, 텍사스 주는 사실은 근대까지는 멕시코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령이었고, 거기서 멕시코 정부하고 텍사스 주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했고,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연합해 갖고 멕시코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미국령으로 다 땅을 찾아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란 사람이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역사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텍사스주는 멕시코랑 훨씬 더 정서적으로나 인종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그런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장벽을 치는 이런 이렇게 섬찟한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그러니까 국가가 무엇일까? 국가는 언제 이렇게 형성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계 짓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그것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좀 남아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고,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 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서유럽의 근대사를 좀 살펴볼 계획인데요. 그 서유럽의 근대사가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세계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 이런 거에 근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의 계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해오는 흐름을 가장 유사하게 품고 있는 근현대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서유럽의 근대사가. 그래서 서유럽의 근대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볼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놓고 볼 때 시대 구분은 이렇게 중세, 근대 사이에 이렇게 근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세는 보통 이제 5세기, 그러니까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게르만족이 여기 이동했다 그러는데, 이 게르만족이 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중앙아시아 서역 쪽에서 훈족이 세력이 강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유럽 쪽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 그 중간 지점에 게르만족이 있었는데, 게르만족이 흉족의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쫓기게 되고, 이 게르만족이 서유럽으로 쭉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서유럽 국가들이 큰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400년, 그러니까 5세기 중반에 멸망을 하게 돼요. 게르만족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중세,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을 그쪽을 계기로 해서 요것을 기점으로 잡고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5세기 르네상스, 동로마의 멸망. 그러니까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된 다음에 그 로마 제국이 너무 광대한 땅을 갖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의 군주가 통치를 하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 쪽에 서로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쪽에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형성을 하게 돼서 두 국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5세기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했던 거고요. 15세기 때 오스만족이 침략해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될 때까지를 보통 중세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는 이제 르네상스를 겪게 되면서 이제 16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종교개혁과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직전까지를 근세,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근대가 시작됐고,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1914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근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그림상에서 여기 아래 하단에 있는 나라들, 요쪽이 유럽의 근현대사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담고 있고, 여기서 커다란 분쟁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이 현대사회의 사회 정치 지도와 여러 가지로 맞닿아 있어서 요쪽의 역사를, 영국까지 포함되겠죠, 물론,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도를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세 사회는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 겁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중세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근대를 이해하려면 중세 사회 특징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사회는 보통 이제 봉건제도죠. 이제 왕이 있고 밑에 하층, 농노. 이 왕이 직접적으로 영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영주가 곳곳에 있죠. 그래서 작은 영주, 대영주, 그렇게 해서 이 중간중간에 영주가 있고, 각각의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종 관계이기도 하고 계약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노들은 세금을 통해,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한 농산물을 세금을 통해서 다 지불을 하고, 농노는 그 나머지 자기가 영작한 거 일부만을 이렇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이렇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봉건제도 중세사회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종교에 예속된 권위주의적 사회. 그래서 이때는 카톨릭이 모든, 그러니까 인문학, 뭐 예술, 과학 이런 모든 학문의 신학이 그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 신학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암흑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신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학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문이나 과학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또한 이 교황이 중세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옴에 따라서 교황이 황제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 교황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교황의 권력이 막강해져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죠. 이제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거의 한 12세기서부터 한 14세기까지, 15세기까지 계속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의 발단이 됐던 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예루살렘 이 성지를 이제 되찾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각 나라들의,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쪽으로 이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슬람 교도들의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참 여기 셀주크 투르크는 오스만 투르크 전에 있었던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이 셀주크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주크 성을 가졌던 사람이 왕가를 이뤄서 셀주크 투르크고, 이제 이후에는 14세기 넘어서부터는 오스만 투르크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되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셀주크 투르크랑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해서 되게 교황의 권위가 올라갔다가 점점 더 이 십자군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결국 십자군 전쟁이 그러니까 승리로 귀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교황의 권력이 추락하게 됨으로써 이 중세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교황의 권력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중세의 시대는 저물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인데,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좀 그냥 사진 이렇게 좀 넣어 본 거고요. 르네상스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다 잘 아시니까, 여기 두오모 성당, 이 피렌체 되게 유명한 성당이라고 하죠.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이 피렌체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도시인데, 여기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문과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대가, 자양분이 많이 좋게 되어져 있었던 도시고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단테도 피렌체 출신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피레네 출신이고,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이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중요한 사람들이 피렌체 도시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인본주의로 좀 나아가자, 신에게서 좀 벗어나게 나자라고 하는
이제 역사의 요구를 이제 갖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사회 특징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